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문 활짝 열어봅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선물은커녕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한숨도 함께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율이 역대 최고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으면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달러 강세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 배트맨 일부 반드시 시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도 역시 퀴즈 이벤트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조금 힘들었던 시장 퀴즈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서 조금은 마음 내려놓고 즐기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자, 퀴즈 참여와 함께 또 저희 방송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서 잠시 후에 공개될 퀴즈의 정답도 남겨주시고 또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게 정답일까 아니면 저게 정답일까 토론도 해보시면서 오늘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잘 볼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또 잠시 정비 중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도 현명하게 이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 방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하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해주시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특히나 특별한 이벤트 진행되고 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퀴즈 맞히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커피 쿠폰 5분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퀴즈 응모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곧 공개할 퀴즈 들으시고 서울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참여가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아직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퀴즈 참여를 위해선 반드시 유튜브로 시청을 하셔야 되고 또 실시간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추첨하고 있는 방식은 100% 무작위 랜덤 시스템을 통해서 추첨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나 당첨해서 누락이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도 역시 퀴즈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그때 또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문제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가지고 와 주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맞춰보는 건데요. 자, 지금 하단에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1번 3기, 2번 코리아 FT,
3번 토니모리 이렇게 3개 종목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3기, 2번 코리아 FT, 3번 토니모리입니다. 자, 오늘 과연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어떤 게 공개가 되고 또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행운의 5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감이 오지 않는데 잠시 후에 첫 번째 힌트 드릴 테니까요.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캐스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장이 워낙에 또 많이 빠진 만큼 캐스팅 기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해 네. 주시겠어요? 우선 캐스팅 기준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상한가 종목도 말씀드릴 텐데 먼저 오늘 캐스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2가지 섹터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애플 관련주 하나 보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애플 확장기기 관련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포르쉐 상장 관련주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2차 전지나 뭐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재료이고 이미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관련주 그리고 포르쉐 상장 관련주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코리아 SE, SN테크, 한국정보통신인데 제가 말했던 이유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GP클럽이 피인수 소식에 강세라는 건데 코리아 SE를 아직도 폭풍 관련 수혜주로 알고 계신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폭풍 관련으로 간 게 아니고 피인수권으로 갔기 때문에 최대 지주가 변경됐다. 이런 공시로 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포르쉐 관련주, 두 번째는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 포르쉐 관련주로 상한가는 SN테크인데요. 이게 포르쉐 2차 전지 소재 확대 기대의 강세이고 포르쉐가 116조라고 합니다. 상장 기대감의 관련주 강세인데 SN테크가 이번 포르쉐 관련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애플페이 관련주이고요. 애플페이하고 애플 확장 현실인데 지금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더 강합니다. 한국정보통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장이지만 대장주 2등주가 오늘 KG 이니시스하고 KG 모빌리언스 갔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KG 이니시스는 후속주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한국정보통신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거의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의 말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재, LPG로 LNG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미국은 달러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고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고요. 그리고 추석 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돈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급락장에도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 월, 화, 수 이렇게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석이 끝나고요. 추석 이후에 마음을 추스리고 크게 한번 날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서울경제TV 8시 항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애플 관련주, 포르쉐 상장 관련주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시장이 비록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이 2개 테마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안착한 3개 종목 중에서도 2개 종목, 예선테크, 한국정보통신이 각각의 테마에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날 공개해 주셨던 조광 ILI 방송일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 1.66%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주에 파이널 캐스팅으로 또 진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본 캐스팅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더 큰 수익을 아마 누려보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 1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고려신용정보 단기간에 4.23% 상승폭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모트렉스 2.57%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고요.
9월 5일 이번 주에 공개를 해주셨던 머큐리 2.08% 상승폭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 어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하나투어. 단 하루 만에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최고가 기준으로 1.2%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와일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하나투어 어제 공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1.2%라는 이런 상승폭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모트렉스 또 네. 수익 대응을 하셨다고요. 힘든 장에 어떻게든 수익이 나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트렉스 우선 절반 대응했고요. 그래서 하나투어랑 모트렉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출근을 할 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은 익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시간을 쓰는데 수익이 안 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저도 전업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반틈 정도 익절을 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투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오늘 사실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1%에서 2% 정도 물렸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큰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거래세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 조금 더 밀리더라도 사실 내일은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여행에 대한 급증, 두 번째는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해외에 나가시거나 제주도 나가시는 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조금만 걸린다면 지금 차트 흐름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지수가 빠진 걸로 봐서는 내일은 상승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 그 추석의 연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오늘까지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투어 내일 상승 한번 기대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모트렉스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차트를 보는데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자리에서 잘 안 가고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모트렉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9월 2일 날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9월 2일 날 말씀드리고 2차 매수를 한 21선 가격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가격에서 2차 매수를 했는데요. 정확히 2차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2차 매수한 이후에 조금씩 올라와 가지고요. 오늘은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내일 이야기고 하여튼 오늘은 수익을 하나도 안 드리면 너무 다 실망하시니까 모트렉스 절반 대응해서 수익 챙겨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환율입니다. 137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환율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연일 하락하고 있고 종목들 매수를 하면 꼭 항상 눌릴 자리에서 더 내려가 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사실 위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내일도 기준 가지고 똑같이 해볼 거고요. 저 아직 기존에 아주 잘했던 기억들이고 잘했던 이미 아웃풋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다. 전 포기하지 않고 기준대로 할 거니까 노란톡방에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주식도 보기도 싫고 짜증나시는 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고 계속 노란톡방에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캐스팅 기준도 그렇고요. 제가 앞으로 볼 섹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플 가상현실 관련주하고 애플페이 관련주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포르쉐 상장 관련주 볼 겁니다. 돈이 지금 기존의 방산, 2차 전지 등등등에서 이미 한번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는 건 재료가 두 번, 3번 돌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은데, 지금 가장 신선한 재료가 애플페이, 애플 가상현실, 그리고 포르쉐 상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주들 확인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9월 17일 날부터 24, 25일 강연회를 서울, 대구, 부산 할 겁니다. 이 주제는 지금 640조 레옴시티가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돌긴 했지만 레옴시티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대구, 부산에 계신 분들 다 강연회 오셔가지고 무료니까 좋은 내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개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1%가 넘는 수익 만들어내 주셨던 하나투어, 아직까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환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할 텐데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투어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모트렉스 수익 청산을 좀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하루에 한 종목은 반드시 수익을 내자라는 마음
마음으로 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 장중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또 캐스팅 기준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라고 보고 계시는 애플 확장기기 탑재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포르쉐 상장 소식 관련한 종목들 이런 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 저희 퀴즈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에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실 종목을 미리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1번 3기, 2번 코리아 FT, 3번 토니모리. 과연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정답이 될지는 계속해서 공개되는 힌트를 통해서 예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는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3위권 후보생 공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G 이니시스 후보생의 이름을 올렸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쇼박스,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와이어블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 밀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던 KG 이니시스 4.6% 상승이 나왔습니다. 13,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온라인 전자결제 등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쇼박스입니다. 2.06% 상승 나왔고요. 4,9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배급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와이업을 1.15% 하락 나왔고요. 3,0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파 기지국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개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자, 이 중에서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캐스팅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앵커님이 생각하신 그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와이어블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저는 네. KG 이니시스 그러셨을 것 캐스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KG 이니시스 오늘 노란톡에 공략하겠다고 손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와이어블인데 사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KG 이니시스가 애플페이 관련주는 맞는데 2등주이기 때문에 우선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와이어블 캐스팅했습니다. 제가 이제 레옴시티 하는데 레옴시티 재료 중에 건설주도 다 한 번씩 갔고요. 히림, 유신 뭐 다 한 번씩 한미 글로벌까지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주 관련주도 나왔는데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가장 신선한 재료가 5G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장을 머큐리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와이어블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와이어블 나왔기 때문에 와이어블 캐스팅한 겁니다. 와이어블은 5G 와이파이 설치 업체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이어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관정에 넣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일자 기사를 봤더니 윤석열 정부가 중동이라는 건 이제 레옴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망과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에 5G 와이파이 설치 업체인 와이어블이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9월 2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 급등폭을 보면 거의 19%, 국가 대비 19%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약간 밀리긴 했는데요. 고점에서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3,000원 선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란톡방에서 현재 머큐리를 밀고 있기 때문에 머큐리가 빨리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입니다. 정확히 N자 파동이고 재료가 살아있으면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이어블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네옴시티 이슈 중에 지금 안 간 게 5G 하나 있거든요. 5G의 대장인 머큐리와 그리고 와이어블 주가가 이런 이슈로 한번 급등이 나온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와이어블을 캐스팅했고요. 아마 이거 내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와이어블하고 머큐리하고 한번 같이 한번 대응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위권에서는 예상을 깨고 와이어블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와이파이 관련주, 5G 관련주로 보면 될 텐데 정부에서 지금 중동에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라고 하죠. 와일드카드로도 공개됐던 머큐리가 1등주로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와이어블은 차트상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KG 이니시스 2등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설명드릴 텐데 KG 이니시스 손절했습니다. 제가 손절 잘하지 않는데 손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국정보통신 상한가 간 거 보고 두 번째 KG 이니시스가 사실은 신규 대장이라고 생각해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일봉 한번 보십시오. 저 사실은 한 달 들어 손절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전문가인데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윗골이 크게 달린 거 보시고요. 본봉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KG 이니시스 초반에 잡았고요. 초반에 이런 구간을 잡았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4,800, 50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밴드구간을 잡았는데 수익 구간에 한번 왔던 것 같기도 안 왔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밴드 구간을 깨버렸습니다. KG 이니시스가.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정보통신이 맞나요? 한국정보통신은 상한가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2등주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14,400원이 깨지면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했죠. 눈물을 먹고 손절을 했는데 이건 손절했는데 손절할 이후에 빠지는 폭 보십시오. 손절을 안 했으면 지금 보십시오. 이만큼 마이너스 폭이 커져버립니다. 지금 마이너스 폭을 하면 4%가 넘게 5%, 6%, 8%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대장주가 상한가를 굳혔다고 해서 2등주가 꼭 상한가를 가라앉으면 전혀 없는 거예요. 호가창 보고 제가 느꼈죠. 아, 이거는 오늘 못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손절했다. 오전에 손절하고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란톡방에서는 손절 좀 잘하셨다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손절할 때 손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는 애플페이 관련주는 맞으나 오늘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 손절 구간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려면 이미 갔겠죠 오늘.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이지만 KG 이니시스는 캐스팅하지 않는 거고요. 한국정보통신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사실 영화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 2 저도 봤는데 그게 1,000만 돌파하면서 다시 영화 산업에 붐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됐는데요. 사실은 현실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영화업계에서는 오늘 상승이 바닥을 통과했기 때문에 슬슬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는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갔더니 어떤 제품이 잘 팔리면 그 제품 관련 종목, 화장품이 잘 팔리면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 전에는 기아 자동차 K5가 엄청나게 팔렸죠. 그걸 보면 기아차가 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범죄도시 2를 보고 극장을 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화 가격 인상된 것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 앞으로 차트상으로 볼 때도 이제 22선 돌파했는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관을 더는 많이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쇼박스가 매출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매물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도 좀 밀리지 않을까,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지만 앵커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앵커님 영화 많이 보시는데 네. 영화관 한 달에 몇 번 정도 앞으로 가실 겁니까? 사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자주 혼자 보는 걸 즐기기 때문에 네.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네. 사실 다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네. 발길을 좀 끄는 지가 좀 됐습니다. 한 두 가장 달 최근에 정도. 본 영화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전 브로커를 마지막으로 봤네요. 브로커는 네. 저보다 많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앵커님도 영화관에 지금 잘 안 가시는데 혹시 영화 가격은 혹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4,000원인가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꽤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한 블록버스터가 아니면 영화관 가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작이 4분기에는 아바타가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팬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영화들은 사실 극장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화는 큰 비용을 내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쇼박스가 좀 밀리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박스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Y업을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 사실 KG 이니시스가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오늘 좀 움직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노란톡방에서 14,4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오늘 그 14,400원이 깨지면서 종가는 13,650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손절이란 단어는 사실 거리가 꽤나 먼 단어이기는 한데 이 손절의 중요성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셨고요. 자, 그리고 쇼박스, 영화관 관련주들 지금 뭐 바닥통과 기대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 가격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가서 있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쇼박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뭐 비상선언이라는 대작도 배급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지만 비상선언도 실제로 개봉 이후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고요. 자, 이제 저희 퀴즈 첫 번째 힌트 공개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퀴즈를 마치는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 행운의 5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응모 방법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 또는 퀴즈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중복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은 안 된다는 점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 이용준 디렉터가 준비한 와일드카드 종목 맞추는 겁니다. 하단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1번 3기, 2번 코리아 FT, 3번 토니몰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 최근 포르쉐 상장 시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아마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힌트까지 제공을 해드렸고 2위권 후보생 만나본 뒤에 또 한 번 힌트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에서 뉴인텍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명신산업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KTNG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뉴인텍 후보생입니다. 2.79% 하락 나왔고요. 오늘 3,65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축전기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명신산업 후보생입니다. 1.7% 상승이 나왔고 23,9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차체, 부품이고요. 외국인 기획사의 KTNG 후보생도 보시죠. 자, 오늘 0.48% 상승 마감을 했고 83,1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담배 제조입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사실 두 후보생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하나로 좀 엮여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동차. 네. 네. 과연 그 종목들 중에 정답이 있을지. 네. 저는 오늘 바로 캐스팅할 텐데요. 명신산업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명신산업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지금 미국에 협상을 하러 갔던 것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맞는 거고요. 사실은 명신산업은 지금 테슬라 관련주로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 네. 올랐다는 전제가 자동차 관련주로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화신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완성차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명신산업이 지금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15,000원에서 지금 23,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이슈를 봤더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도 고공행진이라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 2, 3, 4, 5, 6이니까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박봉근 대표가 하는 말이 하반기에는 고객사의 미국, 중국 공장의 전기차 캐파,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증량과 함께 미국 텍사스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신규 양산 대응으로 해서 매출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법인이 있다는 건 거기서 나온 부품은 메이드 인 USA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걸리지 않고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매출에 부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여기 3월에 처음 왔을 때 종목 상담을 금요일날 좀 했었는데 그때 명신산업 갖고 계신 분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 있었는데 더 많이 빠져. 저는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명신산업은 사실 악재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저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량과 동반한 명신산업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흐름을 타서 명신산업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스팅하겠다. 네,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주로서 한때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는 한데 테슬라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이용준 파트너께서 포착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연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량 동반하고 있는 모습,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 부분이 돋보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뉴인텍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인데 캐스팅에서는 빠졌어요. 뉴인텍은 자동차도 있지만 수소도 있고 굉장히 또 수처리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라는 거는 하나를 해야 그거에서 승부가 나는데 여러 가지가 하면서 약간 복잡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인텍은 사실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가 자동차 관련주로 흐름은 자동차 섹터가 있고 그리고 아이오닉 6가 계약 첫날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협력사인 뉴인텍도 사실 수급은 들어온 거 맞거든요. 차트 한번 보면 이게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이 만약 이런 날인데 그래도 좋은 기사를 냈고도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날이 8월 23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지수 하락하면서 22선을 깬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장대 음봉에 22선을 깼다는 거는 내일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내일 일은 내일 봐야겠지만 저는 내일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인텍은 제가 말씀드리면 21선이 3,750원입니다. 메모하세요. 3,750원을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내일은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뉴인텍은 하지 않았고요. KT엔진은 사실은 종목은 상장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한 번도 저는 매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고요. 내려도 크게 내리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 9월 7일 날 기사를 봤더니 릴이라는 담배 지난해 국내에 379만 대가 팔려가지고 그런 성과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가 비흡연자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흡연자들도 담배를 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연 인구는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아예 담배 근처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KT엔진은 지금 차트적으로 우상향인데요. 차트 보면 우상향인데 거래 대금이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본 건 아니고 기본적 분석에서 재무제표도 봤더니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담배를 피지 않고 흡연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앵커님 혹시 주변에 담배 피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혹시 줄어들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아무래도 이런 방송 직군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목소리 때문에 그런 네. 거겠죠. 그래서 제가 KT엔진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아, 네, 왜냐하면 흡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왜냐하면 신규 창출된 인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도 다 흡연을 금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KT엔진 주가는 흡연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담배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경향성을 좀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저는 안 핀다고 해서 잘 안 보긴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전자담배
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네. 사실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KTNG가 담배만 하는 건 아니고 인삼공사로 해서 이제 다른 홍삼이나 이런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매출도 사실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편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위권 후보생들 중에서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 아이오닉으로 좀 대변이 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21선인 3,750원 위로 올라와 주지 않으면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뉴인텍의 오늘 종가는 3,655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는 담배 관련주 그리고 홍삼, 인삼 같은 건강식품 관련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담배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KTNG 일단은 명신산업이라는 큰 캐스팅 후보군이 보였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재료로 보였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차근차근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 이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힌트 두 번째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힌트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네. 주실 거죠? 사실은 이건 대본에 없는 거 제가 지금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네. 힌트 드릴 테니까 쉽게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날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10월 9일 날. 한글날이죠. 한글날이죠. 지금 문제가 1번은 3기, 2번은 코리아 FT, 3번은 토니몰인데 여기서 한글 관련 종목이 힌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대학교 갈 때 재수 다음에 삼수 하잖아요. 그 삼수에 대한 관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퍼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새로 오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유튜브에 글 올려주시면 바로 이 종목이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기 1번 3기, 2번 코리아 FT, 3번 토니모리인데 힌트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글날, 삼수.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진행해서 5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권 후보생 만나보신 뒤에 와일드카드 공개가 되니까요. 그때 정답과 함께 과연 어떤 번호가 실제로 정답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하기 전에 1위권 후보생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공개됐습니다. 자,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보령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TKG 휴캠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박림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보령 후보생입니다. 오늘 11,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11.94% 상승 나왔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의약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기관기획사의 TKG 휴캠스입니다. 22,700원에 종가 형성되었고요. 6.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정밀 화학 제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박림 후보생 2.66% 상승 나왔고요. 4,6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섬유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와일드카드 공개에 앞서서 1위권 후보생들은 좀 그에 견줄 만큼 쟁쟁한가요? 사실은 뭐 확실히 한 종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캐스팅할 텐데요. TKG 휴캠스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TKG 휴캠스 자세한 설명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사업이 굉장히 또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할당받은 탄소 배출 규모보다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요. 그 남은 탄소 배출권을 또 판매를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이렇게 힘든 장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이렇게 힘든데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구나 생각이 되는 거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수급이 몰렸다기보다도 외국인이나 또 기관 같은 지속적인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상승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락장에 올라갔다는 건 그만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확실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TKG 휴캠스를 제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박님하고 보령 말씀드릴 텐데, 먼저 박님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재료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거래대금도 없죠. 이게 만약 쉽게 생각하면 올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더 올리려면 올릴 것이고요. 내릴 거면 이렇게 확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지금 박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별 투자자 현황 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또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체를 보기 좀 힘들고, 그리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령인데요. 보령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큰 재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더라도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죠. 1시에 급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밀렸는데, 이런 종목 따라가다가 물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물론 바닥이긴 하지만 자, 재료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세계 최초 게임 체인저 스프레이형 탈모 치료제 국내 허가 승인의 강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탈모 치료제가 부작용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경구용에 비해서 100분의 1 수준의 부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히트를 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핵심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고, 내일은 윗꼬리로 있고 기대감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탈모 치료제 관련주가 있었고 탈모 치료제가 나왔는데, 과연 그 명확한 효과를 내는 회사가 과연 어디인가를 싶을 때 그게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내일은 이런 윗골이나 시장 흐름이나 갑작스러운 수급을 봤을 때는 하락하지 않을까 해서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캐스팅도 역시 진행을 해주셨는데, 기관기획사의 TKG 휴캠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판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발표한 1,600억 원 규모의 질산 유도품 DNT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DNT 이 선두 업체인 TKG 휴캠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시장의 반응도 역시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TKG 휴캠스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보령은 오늘 탈모 치료제 이슈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내년 상반기에 일정이 있는 종목으로 기대감에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았다라는 점 상기시켜 주시면서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흐름은 오늘 윗골이 크게 단 만큼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은 피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님도 함께 설명 덧붙여 주셨고, 자, 오늘 최종적으로 1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TKG 휴캠스 캐스팅 하셨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 함께 노란톡방에서 깊게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애가 타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퀴즈의 정답, 오늘의 와일드카드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퀴즈가 한 번 더 나가고 있는데, 이 세 종목 중에서 과연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어떤 종목일지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네. 자,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한글날 삼수의 힌트를 갖고 있었던 그 종목은 바로 삼기였습니다. 네, 3기. 제가 힌트를 너무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글날이고 삼수의 3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3기가 종목명은 한글이지만 굉장히 지금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엔진, 변속기, 알루미늄 부품의 매출의 약 88%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게다가 2018년에 포르쉐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포르쉐 관련주 중에 코리아 FT만큼 대장주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기 2026년 매출 1조 달성 자신한다고 합니다. 지금 3기 시총이 1,50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1조라고 한다면 3기가 한번 주가가 크게 디벨롭 될 수 있기 때문에 3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하고 미국 진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2025년 완공되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예정 가운데 여기에 이제 협력사인 3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수혜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대주주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3기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기가 미국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과 미국 OEM 전기차 공장들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받는다면 영업 실적이 엄청나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는 영업 실적입니다. 매출과 영업 실적이기 때문에 포르쉐 이슈도 있고 영업 실적도 좋아질 3기 내일부터 관종에 넣으시면 좋은데 바로 이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 관련 내용 그리고 차트 공략 지점까지 오픈할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최근 이번 주에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 기준과 그 공략 지점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같이 보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노란톡방에서 관련 내용 공략 지점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3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번 3기 많이들 맞추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그리고 퀴즈의 정답은 바로 3기였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정말 적절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삼수 그리고 한글날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2018년 포르쉐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포르쉐 IPO 관련주로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더해서 현대차와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외교부가 IRA 관련해서 미국에 갔었고 이 부분도 협상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네요.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은 바로 3기였습니다. 자, 이 종목 함께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와이드카드로 공개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특별히 노란톡방에서 시장에 더 자세한 빠른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도 내가 이 종목 혼자서 팔로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입혀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입장 가능하다는 점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당첨자 발표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무작위 시스템을 통해서 5분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당첨자 공개가 됐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골드킴님, 지호님, 이경희님, 혜진박님, 김은옥님 이렇게 5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벌써 퀴즈 이벤트 4일차 중에 3일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내일 행운의 5자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저희 아직 좀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샵 0082번으로 유튜브에서 사용하신 닉네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 확인 뒤에 무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퀴즈 이벤트 재밌게 즐겨주셨을 것 같고 잠시나마 힘든 장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있습니다. 자, 골드킴님, 지호님, 이경희님, 혜진박님, 김은옥님 이렇게 5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